감사원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은 판단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네,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타당성에 대해서 경제성이 좀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으로 감사 결과가 발표됐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당 감사가 좀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정성이나 지역 수용성 같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의 내용은 경제성 평가에 집중돼 있다. 근데 탈원전이라고 하는 정책은 경제성만 평가한 것이 아니다. 지역 수용성하고 그리고 안전성까지 같이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논의가 두 가지로 갈라져 버렸어요. 네, 그렇죠. 사실 경제성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고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결론, 그러니까 그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또 이렇게 유보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쟁으로 비화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맞춰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고의적으로 저평가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월성 1호기 폐쇄가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런 그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쟁으로 좀 이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자부에서, 그러니까 산자위원회에서 네. 조금 경험적으로 느끼건데 산자부에 계신 분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신 분들은 또 아니거든요. 네, 일부러 경제성을 저평가해서 탈원전 정책을 막 추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런 감사 결과 내놓으려고 그동안에 380일 넘게 지금 감사 결과 안 내놓고 감사 결과 내놓을 시기를 이미 한참 지났는데 계속 정치적 공방만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감사 결과 내놓는 게 어려웠다고 보세요? 그 감사원장님께서 국감 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서 복구의 시간도 걸렸고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런 감사원장님의 좀 편향적인 개인 의사를 좀 관철을 시키려고 한 것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편향적인 개인 의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탈원전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폐쇄가 부당하다라는 어떤 의사를 조금 관철시키려고 하시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혹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조금 필요하죠. 그 국감 당시에 친인척 중에 관련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대선에서 41%밖에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발언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41%라고 말하면서까지 깎아내릴 만한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조금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네. 오히려 조금 더 정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그러니까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네네. 발언 자체가 네네.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유호정 의원께서는 그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월성 2, 3, 4호기를 좀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 사용 해결료 임시 저장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핵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넥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추가로 짓기 위해서 재검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론화를 잘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공론화가 잘 되지 않아서
공무원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맥스터 증설에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맥스터 증설을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 자체를 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해서요. 네, 사실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이 핵 원전, 해결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즉 맥스터 아까 말씀드린 거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직접적인 이 영구 처분 원칙 아래에서 제대로 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용 해결료 처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지역 공론화 과정에서 너무나도 다른 상반된 결과를 냈거든요. 지역 주민분들께서 직접 여론조사를 하신 것에는 반대가 더 높았는데 이제 정부에서 맡긴 산자부에서 맡긴 공론조사 결과에는 찬성이 더 높아서 아예 결과 자체가 반대로 나와서 이 지금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어차피 원전이 가동하면 가동이 되면 사용 후 그 핵 연료를 처리하는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찌꺼기가 남게 된다고 표현을 비유하자면 그렇게 될 텐데 거기에도 방사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계속 한 곳에 모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에 한 곳에 모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 해결료라는 게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렵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위험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기후 위기라든지 그린 뉴딜 이런 좀 미래를 조금 더 생각했을 때는 탈원전 그리고 탈탄소 사회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제 정부도 그리고 저희 정의당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탈원전으로 가지만 현재 이 발생한 그 사용 후 핵 연료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환경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보통 해외 국제 원자력 기구라는 곳에서는 지하 500m 아래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좀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영구 처분 시설을 갖춘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려면 또 지역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장소 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원전 폐기 처리장 만들 때 그때도 엄청나게 지역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이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 앞으로 좀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첫 21대 국정감사 치르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총평하기 좀 이르지만 첫 국감 어떠셨어요? 사실 첫 국감이라서 굉장히 부담감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 주변에서 걱정도 우려도 컸기 때문에 그러면 한편에서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국정감사에서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람이 있다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류 의원님을 주목하기도 하고 또 가장 국감에서 돋보이는 초선 의원이다 이런 평가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의당의 이번 국정감사 기조가 불평등 문제 해결, 기후위기 문제 해결 이런 큰 기조하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네네. 불평등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그 갑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활동을 했고 정의당 의원이라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삼성전자 간부 출입기자 사칭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새로운 삼성 저격수다 이런 별명을 얻으셨는데 그 별명 마음에 드세요? 조금 얼떨떨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 출입증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너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드나드는 거지? 하는 그 의문으로 시작된 것인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의원님 전화기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시겠습니까? 전화 소리가 네, 좀 잘 안 죄송합니다. 들려가지고요. 네. 삼성전자 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원래 얘기하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네, 그냥 그렇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 뒤로 중소기업 그 제보해 주셨던 분들과 삼성 측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뭐 국감 그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뭐 아예 그 다른 상무인가요? 다른 임원이 나오는 걸로 그냥 끝난 거고요. 한숨이 나오는데요. 예. 당시에 그 제가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작 10여 분도 이제 10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일 나오신 상무부는 증인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 자진 출석하신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여야 간사분들께서 여전히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더 이상 뭐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뭐 국회의원들 같이 살펴보겠다 이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 사실 이제 그 첫 초선 의원으로서 국감을 하시면서 이 지난번에 이제 공영 홈쇼핑 최창희 대표하고 이렇게 대화 도중에 네. 어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걸 가지고 네. 아무래도 뭐 이 한국 사회에서 나이나 아니면 초선 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어이라고 했을 때요? 예. 네.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이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용으로 국민들께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말 전도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하고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러니까 공영 쇼핑에서는 뭐 감탄사였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팩트 체크라고. 네. 그런데 본인께서는 또 저녁에 허위였다. 그러니까 명사 허위 기자할 때 허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졌죠. 근데 지금 청년 정치인으로서 같이 이제 연배가 굉장히 높은 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활동하는 가운데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주변에서 왜냐하면 걱정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서 무슨 일을 걱정을 많이 하시던가요? 보통 뭐 나이를 거론하시면서 보통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나이에 대해서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정의당이 뭐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나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이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그 내부에서 나이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 또한 국민을 대변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인데 해야 할 말을 필요할 때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회적 요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청년 정치인이 국회 진출해서 정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어서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이 이제 엿새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다면요. 이번에 정의당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후위기 해결 그리고 불평등 문제 해결을 기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6명이잖아요. 6개의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대기업의 갑질 문제도 저 혼자 한 자리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정무위원회 그리고 뭐 환경노동위원회 이런 곳에서 뭐 노조 탄압이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함께 원팀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잘 수행해서
정의당다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꼭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택배기사분들이 연일 지금 사망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과로사다 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택배 노동자분들이 주당 평균 70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과로사 판정 기준이 근데 주 60시간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공짜 분류 노동을 강요받고 또 이번에도 많이 기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 작성을 또 강요받기도 하고요. 저는 이대로 계속해서 사람이 죽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결 방법은 사실 명확해요.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거든요. 택배업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할하고 네. 필요한 곳에 인원 충원하고 그리고 산재보험법 개정해서 모든 노동자가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지금 저희 정의당에서 하고 있는 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네. 그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시아의 스노우맨 들으시고요.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Don't cry, snowman, not in front of me. Who'll get your tears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Don't cry, snowman, don't leave me this way. A bottle of water can't hold me close, baby. Can't hold me close, baby. I want you to know that I'm never leaving, 'cause I miss the snow till death will be freezing. Yeah, you are my home for all seasons. So come on, let's go. Let's go below zero and hide from the sun. I love you forever, oh, we'll have some fun. Yes, let's hit the North Pole and live happily. Please don't cry no tears now, it's Christmas, baby. My snowman and me. My snowman and me, baby. Don't cry, snowman, don't you fear the sun. Who'll carry me without legs to run, honey? Without legs to run, honey. Don't cry, snowman, don't you shed a tear. KBS 58분 날씨. 오늘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내일 밤 백령도를 시작으로 모레 오전은 중부지방, 모레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황사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와 전남지방 오후부터 경상남도와 경북 남부, 전북 남부는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은 내일 밤 한때 비가 내리겠고 서울 경기도와 영서 북부는 모레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 해안 10에서 40mm, 전남과 전북 남부, 경남 내륙, 경북 남부는 5에서 10mm,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북부는 5mm 미만입니다. 한편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방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오전에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 8도, 대구 10도, 광주 12도, 서울 13도가 예상입니다. 아침에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